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예, 이제 진짜 본격적인 미디어 탈곡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저는 민원련에서 신문 모니터하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고요. 민원련에서 여기 미디어 탈곡기에서는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영원한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응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주고 하셨다고요? 이렇게 민원련이 이렇게 유행에 뒤처지고 이렇게 꼰대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금 제가 머리 좀 뽀깎이로 머리 좀 뽀깎이로선이 이렇게 무례하고 버릇없고 말이죠. 도대체 어디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례하고 버릇없고. 실망했습니다, 우리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 이 마을은 예의가 없습니다. 유행도 없고 예의도 없는 민원련 탈곡기.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예, 주말에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특히 이번 주 주말에는 민원연 채용해서 면접을 또 굉장히 많이 봤고요. 어땠어요? 그리고 뭘 어땠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그 글을 읽고 물어보고 또 읽고 물어보고 이를 바빴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네. 아니, 뭐 당연한 거겠지만 네네. 많이 와가지고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고생하셨을 거예요. 네네. 한 3시간 기다린 분도 있어요. 면접하려고. 탈곡기 보시던가요? 네. 탈곡기 듣고 오신 분이 한 3-4분 있었고요. 진짜요? 우와.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분이 제가 100% 탈곡기를 들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분이 채용이 되셔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탈곡기를 제법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막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컨닝이 아니고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오신 그런 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좋았습니다. 예, 그런 자세가 저희 항상 좋아하는 거라서. 그리고 뭐 뉴스공장 준비하느라고 저희가 원래 이제 그 모니터 보고서들이 마감이 다 월요일 날이었는데 지금 이 뉴스공장이 월요일 아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양적 분석 보고서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토요일부터 막 들들들들 잔소리를 해서 일요일 날 12시까지 다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12시에 들어오면 저는 12시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어찌됐든 또 대본을 써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고 이제 힘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주말이 되게 바빴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분석 말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낮에는 주로 다른 고민들을 내용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쭉 짚는데 이따가 더 뭐 여론조사 얘기랑 이런 건 이따가 더 해보고요. 일단은 굉장히 바쁜 주말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봉활동가는 그 와중에 파마도 하시고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제가 몸이 아프거든요. 빨리빨리 진행해주세요.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아이고 제가 정말. 아니 빠마 한 번 했다고 핍박 받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내가 뭐 언제 뺨을 때렸다고요? 신문. 일단 여태까지 박근혜 동정론을 제일 앞장서서 그걸 제일 띄우려고 노력했던 매체는 동아일보잖아요. 네네. 근데 요번에 최근 있었던 두 가지 사례에서 그걸 한 번 더 그런 진면목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그 뉴컷뉴스가 지난 14일 날 박근혜 그 씨가 독방 지저분하다고 네네. 당직실에서 취침했다는 그 단독 네. 보도를 냈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구치소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뭐 그러니까 당직실에 취침을 시키는 게 뭐 그렇게 큰 특혜는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에 대한 완벽한 위반이거든요. 이것은. 네, 그렇죠. 네. 근데 동아일보가 15일 날 토요일 날 지면이죠. 어떤 보도를 냈냐면 제목이 박 전 대통령 위장병 악화, 음식 거의 못 먹어. 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첫 문장부터 이거예요.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인 위장병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해 몸이 눈에 띄게 야위는 등 구치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딱 이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박근혜 씨의 어떤 힘든 상황 이런 걸 부각하기 위해서 거의 세 문단 동안 계속 세 단락 동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뒤에 이제 나오는 거죠. 지난 31일 구치소 수감 직후 독방이 아닌 여자 사동 사무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 측의 변명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끝나서 어쩔 수 없이 경비 문제 때문에 한 임시 조치였다라는 해명만 실어줍니다. 이게 법률 위반이었다 이런 지적들은 해주지 않고 있어요. 같은 날 문제적인 또 보도를 한 게 조선일보거든요. 근데 다른 매체들은 일단 이게 법률 위반이라는 걸 다 명시를 해줘요. 근데 조선일보는 그냥 박 전 대통령 수감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에서 취침이라는 보도를 내고 그냥 교도관 측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나열을 쭉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일보는 아예 관련 보도를 안 냈고요. 근데 이것과 연결해서 박근혜 기소가 사실 또 17일 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일단 된 거라 얼만큼 뭐 혐의가 늘어나서 기소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동아일보는 요거 관련된 보도도 이상한 짓을 해요. 무려 단독 보도인데요. 이게 월요일 보도입니다. 아버지가 지킨 나라 새 도약만 생각해. 큰 따옴표로 묶여 있어요.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문장이 이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차례 거론하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게 단독 보도예요. 이 얘기를 막 하다가 한참 뒷부분에 이제 뭐 구속영장 그 구속 기소도 하고 뭐 어쩌고 할 예정이다 이런 스케줄을 짧게 언급을 해주는 거죠. 네.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그걸 단독으로 취재를 했으면 비판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영장 실질 심사에 왜 아버지 얘기를 하죠?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관련해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보도를 또 오늘 내놓는 게 중앙일보였거든요. 다른 매체들은 다 어쨌든 박근혜 구속 기소 이것들을 다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를 하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보강 수사 없이 우병우 불구속 기소. 이 보도에서 첫 문장은 이거예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 이해 기업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추가해서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데 제목은 우병우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우병우 사진만 넣어요. 그 개인 증명사진 같은 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어쨌든 박근혜 구속 기소 관련해서는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지면을 보면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언론을 늘 경계하고 감시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저는 오늘 뉴스 공장에 가지고 나갈 게 이게 항상 양이 많고요. 항상 하다 보면 조금씩밖에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그 작가는 또 자꾸만 조금만 더 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그 김총수도 뭐 다른 것 좀 더 이렇게 해서 자꾸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못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가지고 나갔던 것 중에서 제가 신문방송 보도를 전부 열심히 양적 분석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주치를 다 통계를 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3월 20일에서 25일까지의 선거 보도를 모니터 이제 그 양적 분석했을 때요. 이게 이제 신문이에요. 신문이 첫 번째 주에는
저도 이제 그 폴랩 서울대 폴랩처럼 했어요. 유리한 기사는 플러스, 불리한 기사는 마이너스 1점. 계산을 네.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관련해서는 첫 번째 주에 마이너스 31점. 그러니까 불리한 것이 31건, 그 대신 유리한 것은 빵건 였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제목이에요. 제목의 유불리 가지고 한 거고요. 국민의당 관련된 것은 플러스 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는 국민의당도 사실상 띄워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3월 27일에서 4월 1일 이때는 0점이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플러스도 10, 마이너스도 10이었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국민의당은 플러스가 18이고 마이너스가 5예요. 그래서 플러스 13점.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유리한 기사가 확 많이 늘어났다. 13건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월 3일에서 4월 8일까지는요. 민주당은 마이너스 5점. 그리고 국민의당은 플러스 6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3월 전당대회에 막 이렇게 새 부풀리는 그때부터 국민의당 관련된 보도가 확 이제 늘어났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4월 10일에서 4월 15일 그 가장 마지막 주 최근 주에는요. 보면은 민주당 관련해서 마이너스 6점인데 국민의당은 0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것도 5점이지만 못한 것도 5점, 그러니까 그 불리한 것도 5점 이렇게 해서 총계를 내보니까 한 달치를 내보니까 민주당은 마이너스 42점이고 국민의당은 플러스 2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편차는 그러니까 62건의 편차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방송은 조금 경향성이 달랐는데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쁜 보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리한 보도 카운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3월 20일에서 24일 첫 번째 주에는 마이너스 41이에요. 민주당이.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1. 그리고 3월 25일에서 31일 두 번째 주에는 마이너스 35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3입니다. 플러스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네. 불리하게 국민의당조차도 유리한 기사보다는 불리한 기사가 제목이 더 많다는 거죠. 아까 김어준 총수가 말할 때는 방송은 이 다운 펼치면서 세게 쓰니까 이런 제목을 맞아요. 뽑아서 그런 것 같다. 제목이 더 짧아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4월 3일에서 4월 8일에는 마이너스 34점과 마이너스 5점. 근데 항상 편차가 너무 크죠. 민주당은 거의 41, 35, 34인데 국민의당은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뭐 이렇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월 10일에서 4월 15일에는 마이너스 53점과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방송은 민주당은 마이너스 163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불리하게 썼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마이너스 12. 조금 국민의당은 조금 이렇게 불리하게 쓰고 네, 그렇죠. 민주당은 그냥 거의 모든 보도가 그렇죠. 네. 죽이려고 했던.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당 관련 보도가 유불리 편차가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는 많아지지 않았는데 이 이유는 그거예요. 네거티브 보도들이 좀 늘어났잖아요. 어찌됐든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유치원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조금씩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합뉴스를 모니터를 했거든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연합뉴스 모니터는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 또 이 양적 분석계 신세계를 거의 펼쳐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항상 이 통계 보도는 보고서는 좀 지루해지잖아요. 막 몇 건 이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작가분이 뉴스공장 작가분이 이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이거를 그냥 총계 결론만 딱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딱 하나만 지금 했던 그 계산처럼 지금 조금 전에 제목만 가지고 했잖아요. 연합뉴스는 제목과 방송 그러니까 보도 내용의 유불리까지 다 따로 해봤는데요. 제목이 불리한 경우에는 보도 내용도 그렇더라. 뭐 이런 걸 이렇게 입증하는 그런 분석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봉 씨 하고 나서 해보고요. 그 연합뉴스 모니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제목만 가지고 했을 때 연합뉴스는 4월 3일에서 4월 7일 5일간만 모니터를 했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연합뉴스 홈페이지의 정치면과 대선 지면에 있는 모든 보도를 다 모니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62건이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유보,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42건이 중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기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19고요. 긍정적인 게 4예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마이너스가 9고 긍정적인 게 플러스가 12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일치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마이너스 9점, 그리고 국민의당은 플러스 3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다 보이지만요. 이게 그 연합뉴스는 굉장히 지극히 단조로운 스트레이트 보도고 거의 분석 평가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찌됐든 제목에서 의도적인 제목 뽑기가 엿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요. 유난히 이제 국민의당은 부정적인 논조가 14.3%고 긍정적 논조가 19.9%로 긍정적 논조의 제목이 많았다 하면서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정의당을 언급한 경우에는 중립적 논조의 기사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유불리가 좀 나오는 것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한정되어 있고요. 다른 정당은 그렇게 띄워주는 내용이 없이 굉장히 중립적 논조의 제목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방송 방송을 털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있었던 첫 대선주자 토론회 SBS에서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관련 방송 보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13일 당일에도 저녁 종합 뉴스에 보도가 나왔지만은 역시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계속 이어서 그 토론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놀랍게도 KBS는 13일 당일에 한 건 하고 그 이후에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KBS가 이 중요한 사실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TV 토론을 KBS가 당일 단 한 건 보도하고 아무것도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요 점이 눈에 띄었고 MBC도 당일 한 건 그리고 금요일에 한 건 하고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KBS, MBC가 철저하게 TV 토론을 외면했다. 뭐 그 이유까지는 우리가 뭐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뭐 그냥 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론조사 결과 토론을 가장 잘한 사람으로 꼽히는 게 이제 유승민, 심상정, 문재인 요 정도입니다. 네, 뭐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KBS, MBC가 보도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 방송사들은 금요일, 토요일, 뭐 당일에는 JTBC는 13일 당일 같은 경우에 무려 토론만 8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도했죠.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도 JTBC가 4건, TV조선 5건. 그러니까 보통 다른 방송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2-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총 합으로 하면은 다른 방송사들의 경우 4건, 5건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로 설전과 공방을 보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토론에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하고 화제가 되죠. 또 예를 들면은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준표 후보 세탁기 설전,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적폐청산 설전, 그리고 뭐 유승민 홍준표 후보 두 분이서도 많은 또 말다툼을 하셨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4건, 5건 이틀 동안 보도하면서 절반이 다 그런 보도라는 점은 좀 아쉽죠. 설전과 공방에만 너무 공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MBC는 제가 13일 당일과 14일 하루 지나서 딱 2건밖에 보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2건이 그냥 다 그런 보도예요. 그러니까 공방만 보도하고 MBC는 다른 토론 내용. 그러니까 토론에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공약 비전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13일 토론에서도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각 사안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확 눈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에도 찬반이 나눠지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찬반이라기보다는 입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런 게 상당히 그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부동층은 특히 이런 정보를 보고 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걸 보도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보도를 안 내준단 말이죠. 특히 KBS, MBC 보도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JTBC, SBS, TV조선 채널A 요런 방송사들은 그래도 그런 보도를 낸 편입니다. 그래서 공방보도 절반,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2건은 공방보도, 2건은 그런 그래도 유익한 보도, 이렇게 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도가 나오는 게 발언 팩트체크 보도가 나옵니다.
자, SBS, JTBC, TV조선이 요 발언 팩트 체커를 다들 보도를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게 해석이 갈립니다. 방송사마다. 자,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많이 됐는데 안철수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 관련해서 또 설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안철수 후보 적폐 세력 지지받는 거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김진태, 윤상현 같이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던 인물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하지 않았느냐. 조갑제 같은 구군옹객 지지 선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요게 이제 김진태, 조갑제는 그렇다 치고 김진태, 윤상현 의원이 정말로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느냐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SBS, JTBC, TV조선이 모두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SBS, TV조선은 김진태, 윤상현은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JTBC는 우회적으로 그렇게 지지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물론 둘 중에 어떤 방송사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결론 내리긴 좀 힘든 게요. 김진태, 윤상현 의원이 진짜 공개적으로 직접 안철수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언들이 굉장히 교묘하죠. 예를 들어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 논의하면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윤상현 의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연대해야 되지 않겠 나중에 논의해서 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SBS, TV조선은 그거는 지지 선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JTBC는 그거는 우회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사 간의 해석이 갈려서 재밌었고 이거는 이제 조금 열받는 지점인데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발언은 거의 홍준표 후보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그동안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미 비판을 많이 받으셨는데 또 했어요. TV 토론에 나와서 하나는 이제 문재인 후보 노무현 정권이 유병헌 세모그룹 부활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또 하셨는데 이거는 거짓말인 게 이미 수차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한테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 달러 뇌물 받을 때 정말 몰랐냐?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이 말씀에 책임지셔야 된다 그랬죠. 요거를 JTBC와 TV조선이 팩트체크를 했는데 요것도 해석이 갈립니다. 자, 요거는 해석이 갈린다기보다는 한쪽은 사실을 말하고 한쪽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JTBC는 딱 한 가지 객관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받는 차명 계좌가 있었다고 말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JTBC는 딱 그 사례를 말하면서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에 관련된 사안을 말했던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허위사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뇌물 관련한 모든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예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뉴스 화면에 거짓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네, 홍준표 후보 얼굴에다가. TV조선이 이게 해석이 다른데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TV조선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요. 홍준표 후보의 이제 발언을 보여주고 문재인 후보와 이렇게 공방을 딱 보여준 다음에 계속 당사자들의 그 당시 2009년 당시에 이 수사가 벌어졌죠. 2009년 당시 당사자들의 주장을 쭉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2009년 중수부의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거로 갑자기 화면에 띄웁니다. 그거는 팩트체크랑 상관이 없거든요. 네. 팩트체크는 그때 발표됐던 주장이나 사실들이 진짜 사실인지 진위를 밝혀줘야지. 그래서 그때 2009년 중수부의 입장을 막 화면으로 막 띄워줍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500만 달러 송금 지시를 내렸고 뭐 100만 달러도 송금된 걸 알고 있었다. 막 이런 당시의 수사 결과 쭉 보여주고 그리고 2011년에 당시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받은 거 알고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 이런 주장을 나열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생전에 그 수사받을 때 당시 입장을 또 붙여줘요. 나는 몰랐다. 나는 우리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엔 전혀 몰랐고 나는 보도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당시 변호사였죠. 당시 변호사로서 또 검찰 비판하는 입장.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을 나열하고 보도가 끝난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보도의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뇌물 받은 거 알고 있었다라는 발언이 인터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보도의 문제점은요. 팩트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예, 팩트 체크를 안 한 거예요. 당시 당사자들의 주장만 나열하는 거는 팩트 체크가 아니죠.
그게 어떤 게 진짜인지를 밝혀줘야죠. 그리고 보도가 교묘하게 노무현, 문재인 두 당사자의 입장을 말해주고 그 뒤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인규 전 준수부장 입장 하고 보도가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시청자가 보기에 뇌물을 받은 것 같단 말이죠. 검찰 중수부장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이 보도가 팩트체크를 안 한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조금 비약을 하자면 원하는 마음에 드는 팩트만 갖다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지만 2015년 2월 25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국정원이 하도 개입을 해서 검찰이 뭘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피아제 수억 원대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이 보도, 이거 국정원이 흘린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하신 적이 없다. 국정원이 이 수사를 좌지우지하려고 했고 목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망신 주는 거였다. 이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왜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가장 최근인 2015년 거는 보도 안 하고 팩트체크를 한다면서 그 옛날 2011년 걸 가져왔을까요? 요거부터 이상한 거죠. 원하는 인터뷰만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라는 거를, 뇌물 혐의라는 거를 팩트체크 하려면요. 보도할 사실들 또는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그 검찰 수사 끝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심지어는 지금 이 헛된 주장을 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도 검찰을 비판했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수사가 어디 있느냐.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야. 왜냐면은 당시에 모든 참고인들이 불구속됐는데 하필 노무현 전 대통령만 구속 심사한다면서 엄청 시간을 끌다가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만 구속 여부를 그렇게 길게 심사하느냐. 망신 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왔었단 말이죠. 이 외에도 뭐 부실 수사, 무리한 수사, 강압 수사 이런 의혹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런 사실들은 보도를 안 하고 당시 2009년, 2011년 당시에 있었던 몇 가지 당사자 입장만 나열하고 보도가 끝났는지. 요거는 TV조선이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여러모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팩트체크 아닌 팩트체크 보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그나마 볼만한 보도는 SBS, JTBC 정도에서 나왔고요. 뭐 공약을 비교해준다거나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준다거나 TV조선은 그나마 팩트체크하는 보도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했다. 다른 방송사들은 볼 거 없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언론을 모니터하기 싫었다. 민얼련의 미디어 탈곡기. 뭘 해보려고 했냐면은 제가 어제 출근을 했었는데 사무실로 전화가 두세 통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전부 다 뭐였냐면 여론조사 보도 관련해서 왜 MBN 보도를 안 하느냐, MB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안 하느냐.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한테 주말에 토요일 저녁인가?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친구들한테도 카톡이 여러 통이 왔어요. 근데 MBN 여론조사가 지금 중앙선거심의위원회인가? 거기에 떴는데 이걸 보도를 안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이게 격차가 민주당 후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가 꽤 크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요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왜냐하면 거기 떴으니까 그 통계가 다 이미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이거 한 건 건졌다. 우리 또 MBN이 또 지난번에 이어서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어요. 특히 이제 MBN이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조차도 여러 차례 이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사가 조사한 것은 언급하지 않더라. 이런 제보들이 이제 계속 지금 방송 봐라. 지금도 갤럽은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막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발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리얼미터에서 이 전화가 유선으로만 그때 진행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리얼미터가 이게 긴급 여론조사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례 여론조사를 월요일 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당일날 그러니까 선거 토론 SBS 토론 이후에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14일 여론조사였거든요. 여론조사였습니다. 근데 14일 날 당일날 했던 조사였고요. 그러니까 당일 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긴급한 내용이어서 이걸 정례 조사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아예 이거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라고 MBN에 요청을 해놨던 거래요. 리얼미터에서. 그래서 원래 월요일 오늘 아침에 발표를 하려고 하였는데 발표를 하려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합의가 MBN하고 리얼미터에서 이제 이 조사는 발표하지 않는다, 보도하지 않는다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당에서 리얼미터를 고발하겠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떴어요. 자당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네네. 얘기입니다. 자당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한다는 문항이 이유로 여론조사 문항이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당 주장은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서에도 여러 번 주장했던 그 양자구도의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설명을 붙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리얼미터가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국민의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자대결 가상 양자대결인데 양자대결 하려면 어떤 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말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의당. 그렇죠. 네. 예. 말하는 게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고 이제 불공정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야? 자유한국당. 네, 그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MBN에 오늘 뉴스 공장에서 아까 들었는데 MBN에게도 약간의 그 국민의당에서 압박을 항의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MBN이 리얼미터하고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있어요. 이 지금 여태까지 했던 최근에 그러니까 목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오늘 정례 발표하기로 했던 그 조사를 이제 MBN과 했던 조사를 엎은 거죠. 그리고 그걸 못하게 되고 CBS가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CBS의 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네, 거기서 보도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너무 막 억측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MBN이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오해입니다. 네, 그건 MBN이 오해고. 네. 파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 계약을 그게 뭐 부담을 느껴서 네.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리얼미터하고 그렇게 한 건 사실이고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대로 자신들의 명예를 뭐 심각하게 실추시킨 국민의당에게 뭐 공식 항의한다 이런 또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났다. 진짜 여론조사 가지고 하다 이제 별 난리가 다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공정성 심의위원회 거기를 우리가 잘 모니터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KBS나 디오피니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KBS 연합뉴스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좀 우리가 여태까지 우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마치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굉장히 남들은 그 진리인 양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허상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그 정치적인 색깔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과연 심의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 보도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김종철 그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님께서 너무 화가 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글을 보내셨어요. 어저께 그 한국사회정책연구소인가요? 거기서 거기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편차가 꽤 크게 났거든요. 컸습니다. 8% 그거하고 이 MBN 리얼미터 이 두 개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MBN이 거기랑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리얼미터 거를 포기하면서 CBS 리얼미터로 이렇게 돼서 이미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 보도와 그 다음에 한국사회정책연구소 여론연구소 거기 거 두 개가 다 주요 매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요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제는 이제 신문이 종이신문 안 나오는 날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 너무 게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편차가 큰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전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려야지 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는. 네, 이상하죠. 안철수 후보가 양자대결에서 갑자기 막
크게 이겼던 여론조사들, 예를 들면 조선일보 막 13%로 문재인 후보를 따돌렸던 이런 거는 득달같이 다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반대로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니까 보도를 안 해준단 말이죠. 네. 네, 이게 방송 보도에서도 리얼미터를 제외하고도 14일, 15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리얼미터를 제외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한국 여론 연구소인가요? 한국 사회 여론 네. 연구소. 그리고 이건 물론 이제 프레시안이 의뢰한 거지만은 리서치뷰라는 데서 한 여론조사도 격차가 상당히 컸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크게 이기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 전혀 보도를 안 해줍니다. 방송사 저녁 종합뉴스도. 네, 네. 유일하게 보도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갤럽. 갤럽이 차이가 3%밖에 안 났거든요. 네, 요거는 다 보도예요.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론조사 보도를 오늘 저도 아침에도 들으면서 뭐 이거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 위주로 봐야지 그 편차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또 저희한테 계속 흥분하셔가지고 MBN 리얼미터 조사 결과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사정이 주말에 있었다. 그거를 긴박하게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민원련 소식. 우리 민원연 소식 뉴스판에서 우리에게 가짜뉴스 관련해서 혹시 토요일날 TV조선 저녁 종합뉴스인 뉴스판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우리는 굉장히 뿌듯해했는데 네. 네. TV조선이 해명 보도를 냈죠. TV조선이 가짜뉴스로 칭했던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기사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에 대한 방송 비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명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어찌됐든 이렇게 공식적으로 뉴스판에서 이렇게 앵커가 쫙 읽어주니까 아주 조금 마음에 그 분노가 조금 풀리는 듯하였으나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영삼 씨가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뉴스 공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안 하려고 이제 뭐 그런 거 가지고 논평을 써 이러고 이제 논평은 안 썼어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당이 애초에 뭐 막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영입 안 하겠다. 그렇게 처음에 창당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은 프로 막말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신들이 뭐 정치적으로는 같이 가고 싶지만 좀 너무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어서 이분이 요새 종편 쪽에서 조금 출연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특히 TV조선에서 많이 이제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겸사겸사 국민의당 가신 거 아닌가. 네. 뭐 아무튼간에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어서 그래도 그 꿀꿀함을 이 해명 보도로 약간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냈는데 방심위에도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좀 중징계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명백하게 해명 보도를 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중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받아내고 이런 거는 안 하려고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접지만은 어찌됐든 명백하게 가짜 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연을 가짜뉴스로 인식시키게 하는 그런 보도를 뉴스판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도를 우리가 이제 낸 거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서 이런 정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반영해서 뭐 그냥 또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지금 매주 월요일 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건을 보니까 TV조선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적고 뉴스공장만 3건이고요. 오늘 그리고 JTBC 보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심의를 우리가 좀 더 잘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반성이 저도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는 종편 시사 토크쇼의 막말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 선거 관련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뭐랄까 표적 심의처럼 뉴스공장 심의만 이상하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신경 써서 같이 저희한테 제보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도 왜냐하면 저희가 종편을 모조리 다 심의를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좋은 내용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661-0999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탈곡기 순위가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자, 오늘 월요일부터 이 감기 걸리신 그리고 파마하고 오신 볼수록 웃음이 나오죠. 네. 이봉호 활동가. 왜 또 아니라고. 그리고 매우 피곤한 저. 그리고 오늘 컨디션 어때요? 전 좋아요. 그러면은 컨디션 좋은 사람이 마지막 인사합시다. 그래요? 네. 네. 여러분,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